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교통부 장관이 교환학생 설명회에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후 보인 반응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장관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독일에서 온 대학생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이었던 저는 그날 아침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강의실은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했고 각자 다른 목적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죠. 저 역시 아시아 지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각국의 소개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일본, 중국, 태국, 그리고 한국.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봤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태국 대사관 관계자로 소개되어 있었죠. 비라폰이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태국 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아 온 것 같았어요. 비라폰 장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국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특히 공항 시설만 봐도 그렇죠. 한국은 겉보기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별것 아닙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라폰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예시를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소위 스마트 인프라라는 것들,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보니 과장된 부분이 많더군요. 질서나 시스템 면에서도 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그의 말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장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동안 독일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죠. 일본은 기술이 발달했다. 중국은 경제대국이다. 태국은 관광지로 유명하다 정도의 인식만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K-팝과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비라폰 장관의 발언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한국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공항에서도 줄을 제대로 서지 않고 시설 관리도 엉망이더군요. 반면 태국은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질서를 중시하고 실제로 공항 운영도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적을 들으니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그런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복도로 나왔어요. 몇몇 학생들이 비라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부족한 나라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을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비라폰 장관이 한국 시찰단을 꾸려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예정자들 중 일부를 동행시키겠다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들었어요.
정말 비라폰 장관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제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까?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여러 언어로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독일어 안내방송도 있었는데 제가 독일에서 듣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질서 세계 1위 공항, 연간 7천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비라폰 장관도 저와 같은 표정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는 승객들이 차례대로 기계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비라폰 장관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장관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베를린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비판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바닥에 표시된 동선을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에도 혼란스러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화물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독일 공항에서도 이 정도로 질서정연한 모습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비라폰 장관은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뭔가 그의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수화물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도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심지어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영어로 안내해주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비라폰 장관의 표정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한국을 비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장관님, 어떠세요? 한국 공항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비라폰 장관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시스템은 들여다봐야 알 수 있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몇 분 동안은 그저 관찰만 하던 장관이었지만 점점 더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로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교통신호도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택시 기사님이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구경 많이 하고 가세요. 이런 따뜻한 인사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비라폰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정말 부족한 나라일까? 아니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직원들은 정중했고 시설도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찰이 시작되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승객이 아니라 공항 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찰단으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분은 김세훈 박사였어요. 한국교통공학 박사로 인천국제공항 운영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세훈 박사는 정말 겸손하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의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박사는 저희를 공항 내부로 안내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자동화 수준이 세계 3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연율은 0.5%로 세계에서 가장 정시 운항률이 높은 공항 중 하나죠.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들으면서 저는 비라폰 장관의 표정을 힐끔 봤어요. 장관은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세훈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면세점 통과 시간은 평균 30초, 수화물 배달 성공률은 99.9%입니다. 이런 수치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승객들이 체감하는 편의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김세훈 박사는 저희를 공항 관제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공항 내부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비라폰 장관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약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김세훈 박사의 겸손한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계속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세훈 박사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시스템은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평균 15초 안에 입국 심사가 완료됩니다. 오류율은 0.1% 미만이에요. 실제로 시연을 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하는 전 과정이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비라폰 장관은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당황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장관이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김세훈 박사는 저희를 수화물 처리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합니다. 수화물 분실률은 10,000건 중 1건 미만이에요. 실제로 그 광경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수화물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때 비라폰 장관이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그 순간 장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당황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시찰이 끝나갈 무렵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라폰 장관이 김세훈 박사와 저에게 다가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비판하던 장관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니 정말 대단하더군요. 특히 질서와 효율성 면에서는 저희 태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비라폰 장관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김세훈 박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태국도 정말 훌륭한 나라잖아요. 서로 배우고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독일로 돌아가는 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었는데 결국은 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유튜브에 이 경험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태국 장관도 인정한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어요.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특히 질서와 시스템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라폰 장관의 변화된 모습도 함께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비판하던 태국 장관님도 결국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을 깨뜨리는 경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을 올린 후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한국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안나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단순히 저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비라폰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의 공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자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나님 덕분에 제가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태국도 한국처럼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요. 이런 장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두 나라 사이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독일, 그리고 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편견을 깨뜨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일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든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분명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라폰 장관이 태국 국회에서 한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특히 인프라와 시스템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분이 진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몇 주 후 김세훈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의 공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공식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안나님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니까요. 김세훈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국가 간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었는데 결국은 두 나라 사이의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스템의 효율성에만 감탄했었는데 점점 그 뒤에 숨어있는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김세훈 박사가 온라인으로 도움을 주셔서 조금씩 늘어갔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도 진지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오락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가 되었죠.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받았어요.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였습니다. 안나님의 경험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문화원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행사에서 저는 제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비라폰 장관의 말을 들었을 때의 혼란스러움부터 시작해서 인천공항에서 받은 충격, 그리고 김세훈 박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진짜 실력까지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많은 독일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나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정말 가보고 싶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거예요. 독일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그 이후의 변화를 보시고는 결국 지지해 주셨습니다. 안나가 정말 성장했구나. 그 경험이 너를 이렇게 바꿔놓았다니 놀랍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거든요. 한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김세훈 박사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학교 추천부터 생활 정보까지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안나님이 한국에 오시면 정말 환영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세훈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로서 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설렜어요. 비라폰 장관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안나님 덕분에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협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장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국 유학을 앞두고 저는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독일 여대생, 한국 유학을 결심하다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 한국에서 받은 충격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한국을 알고 싶다는 마음까지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한국과 독일, 그리고 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영상을 올린 후 정말 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응원해 주었어요. 안나님 한국 오시면 정말 환영해요. 우리나라의 더 많은 매력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 도전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비라폰 장관의 말을 들었을 때의 혼란스러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리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온 거니까요. 김세훈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인데도 정말 반가웠어요. 안나님,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세훈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로서 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설렜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정착하면서 저는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점점 적응해 갔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안나 씨,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룸메이트인 지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있게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사 수업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는지 배웠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구나. 한국의 현대사를 배우면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봤던 그 완벽한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비라폰 장관으로부터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나님 덕분에 태국 공항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장관의 편지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그리고 태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안나입니다. 오늘부터 새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운 채널에서 저는 한국의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독일과의 차이점, 그리고 태국과의 공통점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장점들을 더 자세히 소개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의 철저함과는 다른 매력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안나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안나님이었거든요. 담당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더 많은 외국인들과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는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와보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처음 인천공항에서 받았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놀라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니까요. 비라폰 장관으로부터 정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태국 공항 개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나님 덕분에 태국 공항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승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고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의 편지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작은 관심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라폰 장관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비판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요. 안나님과 함께 한국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러 가겠어요. 장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김세훈 박사와 함께 비라폰 장관을 맞이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나님과 김 박사님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라폰 장관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계속 운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안나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더 깊이 공부해서 한국과 독일, 그리고 태국을 잇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편견을 깨뜨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의 꿈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꿈으로 발전했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인천공항에서 받았던 그 충격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저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니까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견을 깨뜨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